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739쪽부터 760쪽,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2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총 예산액은 2020년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181억 5,8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금년 대비 900만 원 감액한 5억 6,200만 원,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분야가 1억 9,900만 원 감액한 136억 6,4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은 금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한 38억 6,5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4,10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7페이지 평생학습 예산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경기 행복학습마을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4천만 원, 양주학 교양 강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3개소, 평생학습센터 5개소 운영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3억 280만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통학버스 지원 3억 2천만 원,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교육 인프라 디지털 뉴딜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총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으로는 14개 학교에 옥상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등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2021년 신설되는 4개 학교를 포함한 총 56개 교에 10억 2천만 원 증액한 7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며 입학금, 수업료 등 시군 분담 고교 무상교육비를 금년보다 1억 증액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현재 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통해 116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71명에게 2억 6,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을 금년보다 5억 감액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목표액 15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43페이지 도서관 정책 및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한도시 한책 읽기, 독서 마라톤 대회 등 책 읽기 사업에 5,260만 원,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화 활성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1억 5천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8,300만 원, 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중앙도서관팀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팀은 옥정호수, 덕계 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8억 4천만 원, 도서구입비 9,200만 원, 개관시간, 야간 연장 지원 사업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69페이지
도서관 관리 1팀 예산입니다. 도서관 관리 1팀은 꿈나무, 남면, 광적, 장흥 4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6억 9,1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8,600만 원, 시설경비 4천만 원, 장흥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1억 2,900만 원, 광적도서관 개관시간 야간 연장 인건비를 국도비를 포함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84페이지 도서관 관리 2팀 예산입니다. 도서관 관리 2팀은 덕정, 고읍, 양주희망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및 운영비 8억 9,7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5천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500만 원, 개관시간 야간 연장 인건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교육 지원 예산의 문제가 지금 혁신교육하고 교육경비, 학교교육 지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혁신교육 사업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에 23억. 23억 28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교육 경비, 학교 교육 지원까지 합하면 교육 예산만 해도 13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136억 이번에 예, 계산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지금 평생교육원이 181억 5,8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1억이라 하면 거의 학교에 혁신교육, 교육경비, 학교교육 지원에 거의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소관하는 업무가 평생학습하고 그다음에 학교 지원하고 이제 도서관 업무가 있는데요. 구조상 이제 평생학습 업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예산이 꼭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도서관도 이 예산이 많이 좀 소요가 되고 하지만 학교 지원은 무상급식 동안 하여간 매년 지금 그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양주시를 좀 더 교육의 명품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양주시가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종 일관되게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요. 의회 쪽에서도 이제 과밀학급이라든가 지금 소규모 학급 등 해가지고 이제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 해서 결의도 하시고 그 공문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배치된 행정 예고했을 때 이제 저희도 공문 보내고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고는 그러자 저희가 한번 직접 교육장님을 방문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향후에 예. 원장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답변을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밀 학급 해소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두 번을 답변을 왔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길어지면 안 되겠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이 답변이 계속 온다면 저희도 그냥 기계적인 예산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예산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정확한 답변과 뭔가 하려는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데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 자기 지역 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학생 수가 적은 그러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이해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적 공동 학구제 도입을 얘기했는데 왜 그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오는지 뭐 구구절절 답변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으니까 중간에서 입장 잘 정리하셔서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교육지원청에 좀 의회의 입장형 저희 시의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9쪽 보시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여기 경기 행복학습마을은 여기 유양동에 예, 예. 그 천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센인들 예, 한센인. 위주로 예. 하고 이제 주민 1플러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뭐 노래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라인 댄스 아니면 뭐 그런 그러면 성인 인문학- 대상입니까? 예, 성인들 대상입니다. 성인 주민들.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됐습니까 올해? 아, 올해는 저희가 예산은 교부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그 평생학습센 그거 저기 학습 마을을 만들면서 저희가 공공요금은 저 시에서 또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하고 예, 정산을 받을 알았습니다. 계획입니다. 예. 예,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사료 따로 학습 코디네이터 따로 이거 뭡니까 두 개가?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아, 강사료는 예. 저희가 이제 그 라인 댄스라든가 아니면 노래 교실, 그 네. 노래 교실하면 그 노래 교실 강사가 있잖아요. 네. 라인 댄스들 그 강사들을 불러다 할 때 그 강사를 지급하는 거고요. 학습 코디네이터는 그거를 그 마을에서 직접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이 학습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제 강사도 섭외하고 뭐 이런 등등 할 때 거기서 그냥 운영하고 관리자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하는데 예, 관리자입니다. 컨설턴트라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뭐 경기학습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보니까 서정대학 산학협력처에서 계속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서정대에서 이거는 운영하고 뭐 있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예. 예, 지금 그 서정대에서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서정대에서 위탁을 합니다. 서정대 한 곳에서만 계속 들어옵니까? 다른 데는 뭐 신청 안 합니까? 일단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네. 신청 공모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춰서 적절하게 적정성에 맞게 선정하셔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 학습과 운영이 2억 9천인데 백석, 덕계, 옥정, 율정 신규 3개소라 하면 어디입니까? 예, 신규 3개소는 저희가 이제 옥정동에 2개소 정도로 지금 아파트에 예, 평생 옥정 학습센터는 두 개? 예, 네. 그리고 서북권에도 지금 하나를 좀 허브권에 예, 하나 그게 예, 신규입니다. 아직 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곳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 742쪽 보시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2,450입니다. 시가 24억 8천, 교육청이 10억 4,4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거의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가 되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뭐 자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시즌 2가 맞죠? 아, 시즌 3가 갑니다. 3예요? 예, 예. 예,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의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담고 있는데 지금 마을이 함께하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 구축은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네. 지금 저 지역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금 기존에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규합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743쪽 보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지금 대학 입시 설명회가 1회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2회 하지 않았나요? 아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예.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회로는 좀 부족하다. 굉장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기에 이르고 있어서 2번을 계획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행감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반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1회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지금 이외에는 저희가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참 죄송합니다. 근데 필요하면은 그거를 뭐 한번 좀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래도 지금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네, 대학 입시 설명회는 예,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예.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모든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오는 학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해주신 기억이 나서 행감 때 2회 실시해라 그랬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팀 운영과 뭐 전체 도서관 운영 팀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전에 제가 중앙도서관이라고 우겼는데 옥정 호수도서관이라고 그때 그렇게 명칭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계속 여기 중앙도서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도서관 명칭은 옥정 호수도서관이 맞고요. 네. 저희가 여기 팀제라든가 지금 행정기구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체 예, 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명칭은 예, 중앙도서관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팀은 그렇게 명칭을 예,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중앙도서관, 옥정 호수도서관 플러스 덕계도서관이 한 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무 은현남면 광적이 한 팀. 창원, 예. 그다음에 장흥까지 같이 한 팀입니까? 예. 예. 그다음에 덕정 고읍 희망까지 한 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도서관 행사들은 거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행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감동적인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그 좋은 행사가 지금 뭐 비대면으로 인원수 30명 제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할 때 그래도 100명은 넘어야지 좀 만족스러웠을 텐데 60, 70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는 내내 그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지금 그 좋은 행사를 하시면서 그런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의원님께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데 저도 제일 가슴 졸였던 게 사실은 저희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저도 굉장히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저희도 주문을 했었고 이제 혹시 도서관 회원들도 있고 독서 동아리도 있고 일단 도서관 관련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몇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읍면동을 통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했는데 좀 더 이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을 SNS도 필요하지만 저기 현수막도 중요합니다. 글쎄요. 예.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이런 식이라면 행사에 그 효율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충원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서관 전체가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 방식에 있어서 꿈나무 뭐 저기 옥정 뭐 100만 원짜리 다 40회, 20회, 20회, 10회, 20회 막 이렇게 해갖고 다 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100만 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횟수만 조금 틀릴 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행사들을 보고 도서관 행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그리고 그래서, 필요 양보다는 질. 도서관별이 아닌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네. 도서관별로 하니까 지금 뭐 우후죽순 많이 양은 많은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종합 컨트롤을 해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하든지 하여간
전체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예, 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의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예.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홍보가 가장 문제점이었고 또 하나는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거.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팀장님들끼리 서로 협치가 되겠지만 가끔 경쟁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맡기는 건 다 아닙니다. 원장님이 컨트롤 하셔서 이거를 권역별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또 하나 책을 뭐 5,000권, 2,400권 다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책 구입이. 책 구입은요. 네. 그 도서관별로 지금 장소가 있는데 그건 네. 그 매년 신간 도서라는데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공공주택들마다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예.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분들 교육도 계속 하는 걸로 잘 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줬던 것처럼 역할을 잘 해주시고 수시로 좀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마지막 748쪽 보겠습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옥정 16단지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거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이건 새로 새로. 예, 예. 근데 그래- 아파트에 공간은 있는데요. 그 네. 공간은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꾸미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도서관은 네. 아파트 시민의 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3천만 원을? 예, 일단 3천만 원 이제 저희 시에서 다 근데 전에 뭐 책 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자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자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시민 자부담은 없는 거죠. 예? 네, 시민 자부담은 없고요. 아파트 예. 자부담은 없고 대신 국도비가 이제 국비가 국도비 지원- 예, 예, 예. 예. 하여간 이런 작은 도서관 사업들은 바람직하고 마을 공동체나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뭐 환경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되는 사업은 가서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에서 좀 전에 제한적 공동 학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학교에 이런 그 대형 지원 사업이 136억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안순덕 의원님 131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예. 저희가 의견 낸 거 아시죠? 네, 의견 예,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교육장님도 만나 뵙고 그 의견도 사전에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동두천 교육지원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초등학교 벌써 통학 구역을 고시했죠. 네, 먼저 고시해 가지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확정됐죠. 지금 다른 학교들 우리 지금 그쪽 지역에서 학교에 학생 수 들어가는 수는 대충 아시죠? 네. 아예 없는 데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학생 없는데. 예. 이게 국회의원연서부터 우리 양주시 시의회 특히 안순덕 의원님 공약사항에도 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무관심하는데 저희가 뭐를 얘기를 하면 저렇게 니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여기 지금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하여튼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쓰고 계시겠지만 대형 지원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예. 744조? 이거 교육청 매칭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집입니까? 요거는 대응 지원 100% 매칭입니다. 이 밑에 게 100%에 다 매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만 이겁니까? 매칭이 합해서 이겁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9억 6,700만 원이고요.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게 14억 5,100만 원인데 4대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그러니까 6원 교육청에서 내고 예, 저희가 40%. 예. 예. 자, 우리가 이런 거 좀 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통학버스가 예? 네. 얘네들이 이거 배정하고 나서 지금 통학버스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시죠? 통학버스가 지금 학교에서 예, 저희 그 예산 지원하고 교육청하고 또 매칭해서 네. 하는 게 있고 예. 이게 저 통학버스가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 잘 아시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콧방구도 안 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이 다 얘기하는 것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기 좀 온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저기 네? 학부모하고 학교장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 그 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는데 굳이 다른 데 다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 이 옥상 방순 이런 거 다 하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이 안 잡히면 도 예산도 안 잡힙니다. 그건 아시죠? 저희가 당초에 협력해가지고 거기 한다고 서로- 그래야지만 도 예산이 잡히죠.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어. 또 우리가 교육청. 한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강학교의 방수 시설이 어디가 새는지 뭘 확인했는지 그 확인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제출을 하는데 저도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틀 동안 예. 그 대응 지원 사업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한 결과가 얼마큼 새길래 방수 공사하는데 1억이 넘고 7조 뭐 이렇게 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근데 학교 지붕을 가서 직접 보니까요. 그 면적이 그래도 1차, 2차로 좀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보다 한 번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그리고 본 됐습니다. 의원이 그 전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양주시에서도 돈을 내는데 원장님 이게 좀 불합리한 게 뭐냐면 우리 시 단가가 있죠. 우리 이리대학가에 대해서 단가가 예. 이 교육청으로 가면 이 단가가 엄청 비싸져요. 똑같은 공사를 해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먼저도 그 오늘 원장님 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왜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로 줘야지 왜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뭐 평수에 어떻게 따라서 이 돈을 산정하냐 이거죠.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따져서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그럼 줘라 우리가 해주마 니네 돈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 시가 해주마 이래야지. 여기 단가 가서 보시면요 우리 양주시 단가는 게임도 안 돼요. 엄청 비싸요. 그런 거 파악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예,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죄송하지만. 근데 교육청 단가가 지금 저희 시 단가보다 비싸다는 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정말 근데 뭐 학교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뭐런 관련 법령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뭐 자세히 여기 있는 의원님들 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에어컨 하나 이거 사는데도 우리는 이게 몇 평형 이렇게 사잖아요. 교육청은 똑같은 몇 평인데 학생 수 따지고 못 따져서요. 이 단가가 더 비싸져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예? 이거 잘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걸 한번 꼼꼼하게, 자세히 예. 하고 제가 자세하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예, 이거는 그래서 이거 뭐 방수 이거 사실은 이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교육 지원 다른 거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 사실 우리 시가 이 대응 지원 사람이 한 몇 프로습니까? 9억 6천이니까 한
한 거만 한 8%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130. 7, 8%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저 한수비에서 이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한 톱으로 몇 달립니까? 지원 사업 많이 해주는 거로. 뭐 금액상으로는 저러지만 하여간 지원 저기 비율로 볼 때는 저희가 하여간 굉장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하게끔 놔두셔야 돼요.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시가 교장이 와서 사정을 해서 원장님한테 사정을 하고 와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지, 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거나 원장님 한번 얘기 좀. 예, 좀 저희가 해봐요.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요. 예. 저희 이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저기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 옥상 방수 해가지고 지금 방수가 4건인가요? 예, 네 건입니다. 예. 4건에 가서 그 지붕 전체가 다 셉니까? 아, 다 세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 군데 세는 거죠. 부분으로 셀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막 7천씩, 1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근데 방수를 저희 이제 도서관도 이제 방수 문제가 좀 예산을 세웠는데요, 심각한데요. 방수를 뭐 저희는 지붕 씌우는 게 좋은데 그건 또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봤어요. 지붕 한 번 더 씌우는 게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그게. 예,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 옥상 면적이 넓으니까 그게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저도 그 의견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못하더라고요. 얼마큼요? 어느 정도 세는 건지 비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저 원장님 가셔서 그 비세는 거 보셨습니까? 하여간 현장을 갔으니까 뭐 비가 뭐 밖에서 좀 말이 표현이 그런데 하여간 양동이도 받아놓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붕에서 봐서 진짜 이게 비가 공부를 못할 정도로 들이새는 건지 이런 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 잡혔지만 이 내역 전부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문자 교체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시에서 고쳐줍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이들 그 저 교육 사업은 지원 지금 많이 해주잖아요. 저희도 하여간 지금 안타까운 게 장학기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여기 5억 얼마가 지금 증자돼 있죠. 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원장님. 원장님 이런 거는 좀 타이트하게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뭐 혁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무지 많잖아요. 또 금액도 사실 지금 돈도 아니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할 건 니네들이 해라. 그리고 니네 아까 비싼 거 같으면 그 돈 우리한테 줘라. 우리 시가 해주마. 예? 그리고 또 따져보고 해봐야죠. 무조건 달래는 돈 다 줍니까? 저희도 다 주진 않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거 의원님.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뭐 다들 예산 잘 잡으셨는데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주는 만큼 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바라보는 게 우습게 한다. 예? 진짜 우습게 한다.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학구제 푼 지역 많죠. 일부 그게 있죠. 저희 인근에 보면은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 지역이라서 일부 한 대가 있고요. 김포시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교육청 가서 이제 확인한 사항인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학교라든가 제한적 공동 학구제 하는 데 가서 연구를 하고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더 검토하고 좀 알아보고 추진 여부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럽니다. 즉 학교장 의견도 들어보고요. 더 그다음에 학부형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까지도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하면 이제 검토해가지고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의견을 거쳐서 주셨는데,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준 거예요. 예, 저도 그 내용 봤는데 좀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이미 강원도고 전라도 쪽에도 다 합니다. 적경 지역 아닌데도 합니다. 네, 특히 저 전라도 지역이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예?
네, 좀 알겠습니다. 어필하시고 하여튼 요 그것도 잘해주시고 이거 대형 지원 산업에 대한 것도 이거 진짜 절대로 앞으로 학교에서 할 거는 교육청에서 할 건 교육청으로 밀어야죠. 예?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라 그러고 여기다가 지금 거의 10억입니다. 10억 거의. 예, 9억 6,700임. 네. 예.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좀 더 저 압박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예. 좀 덜 하는 꼭 쪽으로 필요한 거 우리 추진을 시에서 하겠- 이거는 진짜 교육청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다 그래도 이런 문자 교화처 이런 거는 다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런 거 한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적극 행정을 좀 통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한 4억 5천 정도가 감하셨어요. 네, 그 평생교육원의 전체 예산이 18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181억 네, 정도 됩니다. 18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지금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나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동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양주시는 절대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처음에는 몰라서 자료를 좀 보고 이것저것 보니 이제 몇 개가 나왔어요. 예산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가 꿈을 실현하는 인재 양성 교육 도시예요. 그런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어쨌든 원장님이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기본 방향을 보니까 100세 시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책을 통한 인재 어쩌고 있고 권역별 도서관 이게 전략 기본 방향에 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전략 목표로 이렇게 기본 방향이고요. 전략 목표는 또 이제 그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 연령층의 교육, 네네. 예, 교육 문화 구축 및 성인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 강화, 그다음에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대 이렇게 그건 전략 목표를 좀 정해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가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공교육에 대한 무언가를 좀 해낼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양주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이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지원 강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겠다 하라는 그런 교육 정책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학교 지원 사업도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온택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변경 승인해져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여간 교육 지원 사업이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도 의견을 항상 교육청하고 할 때 저희 의견을 항상 협력을 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청하고 좀 더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전에 각 과마다 실과소에 각 국별로 사업 보고 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원장님께 이런 전 세계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사업에 적절하게 녹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그러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간 지금 저희가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있잖아요.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까 저기 안순덕 의원님께서 저기 질의를 해주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그 마을 교육 공동체도 있고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거를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그럼 추진하는 혁신교육 거거든요. 지구 사업에 어떠한 게 환경 변화, 코로나19 아니, 이제-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게 녹여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 녹이는 건 없는데. 지금 본 예산에도 계획도 안 잡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아니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저 교육청하고 저 협력하면 저기 뭐 변경이라든가 아니 아니면 교육청하고 네. 협력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뭐 지금 우리 홍석표 의원님이나 안순덕 의원님이 지금 이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양주시의 예산을 피 같은 예산을 지금 시민의 혈세가 지금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네? 지금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과밀 학교는 대부분 좀 이렇게 해소하고자 이런 정책 방향이 있죠. 네, 그거는 저기 OECD 평균 학교 그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16명인가 정도 나오고 21명이에요. 21명인가요? 네. 예, 21명인데 지금 양주시는 평균 학생 수가 29명에서 27명입니다. 거의 옥정이나 대부분 뭐 이제 광사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서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의 봉암초 같은 경우 1학년 학생 신입생 수가 0명입니다. 0. 아예 저희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상패초등학교나 상수초 양덕분교 같은 경우는 2명이에요. 딸랑 2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좀 흔들어서 뭘 어떻게 같이 해보자 해서 양주시 의회 전원께서 양주시 의회가 전체가 지금 의견서를 보냈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러한 내용인 거죠. 의견서를 보냈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의견서의 답변이 어떻게 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답변을 보겠습니다. 제출했더니 답변서도 안 왔어요. 그리고 어제 딸랑 답변이 왔다면서요. 예, 답변 왔습니다.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회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이제 답변 회신만 회신을 받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아, 저희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요 내용은 거기에 보면 안 하겠다는 건 지금 그러면 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데 저렇게 시의원님들이 저렇게 떠드나 할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대는 안 됩니까? 자,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그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예, 다는 하지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통학버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3억이 예. 그런데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불법을 저지르고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양주시나 교육청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양주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이런 제도를 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화를 막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거를 의견서를 보냈더니 딸랑 이상한 말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 가져오라고 어떠한 글들이 쓰여 있게 도대체 그런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각각 의원님들께서도 책상 위에 이 검토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이 실질적인 어떤 이런 그 제도 안으로 찬성하는 학교가 지금 5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사 초등학교, 옥정초 이런 데를 배제하고 그 학교에 과밀하지 않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일동 같은 경우 유영초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덕현초나 상승초, 광승초, 만성초 이런 데는 과밀학급이 돼 있으니
이런 학교에서 과밀하지 않은 효천초나 남면 양덕분교라든지 상패초등학교라든지 상수초, 삼북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금 그 버스가 학교 버스가 스쿨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잘하는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 있는 이저 화살표 된 부분 보이시죠? 네. 화살표 있는 저런 학교로 서부 쪽으로 아이들을 싣고 다닙니다. 근데 저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게 왜 불법이라는 건지 아십니까, 원장님? 그 지금 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뭐 전학을 뭐 학년에 관계없이 갈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지금 현재 그 제도에서는 1학년 때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광사초등학교 학생이 입학을 할 때 상수초등학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삼북초등학교에서 한 20% 정도 애들이 지금 옥정으로 지금 학교를 간답니다. 이거 삼북초등학교 학구로 배정돼 있는 애들이 대신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입학할 때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 삼북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삼성동까지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현행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전학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예. 허용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 불법이라는 그래서 지금 거예요. 그걸 저희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공조해가지고 우리 예. 양주시에 자라나는 이런 학생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현행 제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 제도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공동학구제를 좀 운영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도 답변을- 공감하고요. 예, 저희도 네. 계속 저희도 시에서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 해서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지금 저도 답변 보고 조금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주시나 시장님이나 어떤 국회의원님이나 또 이제 교육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사항도 지금 걸어 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양주시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서 지난번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이 미적미적해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거의 한 6시 정도 다 돼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통학학구제 차량 운행에 학교별 3, 4천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우리가. 글쎄 지금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한적 공동 학구제를 하게 되면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서 지금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 외에 시간이 4천만 원 예, 추가 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 우리 의회나 각 면과 동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어쨌든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검토 의견서를 보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검토 의견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 차량 운영 문제 때문에 제한적 공동학구제 대입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이런 문구들이 이게 맞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은 기존 통학 구역보다 증가한 통학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학교별로 한 3, 4천만 원 정도 증가 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출한 의견에 따랐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 의견에 근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학버스는 만약에 제한적 공동 학구제를 운영하게 되면요, 통학버스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이 되게 된다면은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지원하겠습니까? 아니 제한적 공동 학구제가 된다면은 그렇게 그 하면 추가 필요한 원장님 거는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옥정 회천 입주민 반발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답변서를 또 받았어요. 한미령 의원님, 요 문제 제한적 공동 학구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러한, 되고 예. 예산 쪽으로 네, 질문해 답변서가 주십시오. 이렇게 왔으니 본의원이 한번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예산 부분에 대해서 74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양주시가 한 34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 예. 예산이.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쨌든 예산액이 20억이지만 14억 정도는 감했지만 통학버스 지원이나 특수학교 지원 이런 버스 지원비는 양주시가 양주 시비로 100% 지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양주시에서 전체 저 100% 지원하는 건 6개 학교가 있고요. 네. 10개 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냥 있습니다. 6개 학교만이라도 양주시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만 그걸 감행하라고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허용합니까? 허용할 수 없죠. 이건 불법인데요. 아니 지금 요거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초 지금 내용인 즉슨 학교에 학교 제대로 자기네 구역 안에 있는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아까 답변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을 계속 저지르라는 얘기인데 양주시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는 이제 불법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일부는 아마 지금 뭐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일부는 통학 자기네 그 구역을 벗어나서 운영하는 거 있는데 양주시 그렇지 않은 보조금 조례에 보면 어쨌든 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지도 감독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지도 감독하셨어요? 네, 저희가 정산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러한 거를 본연이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상에서 검토 의견서를 보냈으면 적절하게 잘 해서 대응을 해주시다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회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